상신전자란 종목인데요. 종가 베팅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군이죠. 보게 되면은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변동폭이 적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캔들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줄어들고 변동폭도 이 장대 양봉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어떤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종가 베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종가 베팅을 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차트를 볼게요. 다음날 자 이렇게 현재 음봉 캔들이 그려졌지만은 자 이 종가 베팅을 했을 때 다음날 캔들을 보게 되면은 시가 6%에서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가는 13%까지 올랐습니다. 종가 베팅을 했었으면은 최소한 시가 6% 이상은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들 쉬어가는 패턴에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이 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자, 요런 자리가 되겠죠? 이 상한가만큼 이렇게 상승,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죠. 하지만 이 다음날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없는 캔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종가 베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었을 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터지지만은 이 다음날 거래량이 어때요? 장중에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종가에 살짝 오르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시가에서 이렇게 바로 6% 이상 시작을 하고 1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을 했었으면은 최소한 6% 이상의 갭은 먹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가 베팅 확률 높은 이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차트 설정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종가 베팅에 맞게요. 자, 여기서 차트 틀 적용 관리해가지고 분봉 3 적용을 해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가요. 바로 뭐냐면은 자, 이 위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된 거는 바로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 지표입니다. 제가 이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점선이 바로 기간이 제가 82로 해놨습니다. 좀 더 90으로 해도 되고 60으로 해도 되고 하지만 저는 82로다가 수치를 넣어놨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넣어놨죠. 그 다음에 이 선 파란색 선하고 보라색 선이 들어가 있죠. 이 선은 분봉 차트 상에서 장기 이평선을 뜻하는 바예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죠.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대한 패턴 이평선이 완전히 밀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그거예요. 분봉 차트 상에서도 이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당연히 일봉 차트와 비슷하게 장기 이평선이 하나로 뭉쳐지는 밀집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충분히 기간 조정도 받았고 그죠?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 밀집에서 점차적으로 발산되는 국면에서 발견된다면 분봉 차트에서요. 그럴 때 종가 베팅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볼린저 밴드 수치를 제가 좀 살짝 조정을 했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 수치를 넓히면 넓힐수록 좀 더 장기적인 추세적으로도 확률이 좀 더 높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이 뭉쳐지고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도 어때요? 점점 이 폭이 좁아드는 시점에서 주가가 살짝 한 3시 이후서부터 살짝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 물론 거래량이 이 직전보다 별로 없는 상태가 좋습니다. 매물을 가볍게 먹고 아니면 이제 저항을 별로 덜 받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음날 갭을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선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수치는 좀 공개를 해보자면은 이 120분선, 90분선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삼각 이평을 썼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에 맞게 뭐 종가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평 종류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삼각 이평은 약간 좀 어때요? 곡선 형태로 좀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선호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장기 이평선하고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수치 저는 80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치를 적용을 했을 때 이 분봉 차트 상에서 볼린저 밴드를 돌파를 살짝 하고 이평선도 모두 이렇게 밀집이 되었을 때 그죠?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 확률도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손절은 바로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할 때 손절하면 어때요? 그나마 손절폭이 좀 짧겠죠. 그런 관점에서 종가 베팅을 해보자는 겁니다. 결과는 어때요? 파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종목을 더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종가 베팅에 해당하는 종목인데요. 보게 되면 이 변동폭이 약간 좀 한 7, 8% 정도, 한 내외 정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분봉 차트 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자,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요런 자리, 그죠?
이평선이 밀집이 되고 거래량이 별로 없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바로 이때 종가 베팅이 가능하겠죠. 이 다음날 주가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갭을 띄어서 급상승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보세요. 이 이전에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이평선이 밀집이 되지 못했죠. 중요한 것은 이 장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할 때 장 후반에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 종가 베팅을 하면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 이 종목은 거래량이 보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었죠. 장대 양봉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변동폭이 적은 이런 어떤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당시 10월 24일 날의 분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요난이 되겠는데요. 제가 말한 패턴대로 움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 다음날 주가는 변동폭이 별로 없다가 이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급격하게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었고 주가가 수축된 장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 후반에 이때도 어때요? 종가 베팅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주가는 오전에 빠르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죠? 자, 옵티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어때요? 종가 베팅에 대한 패턴이죠. 제가 아까 설명한 그림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장대 양봉 다음에 주가는 조정을 받고 이평선 근처에서 변동폭이 작은 캔들이 났습니다. 자, 이때 당시가 11월 1일인데요. 다음날 별로 못 갔지만은 이때 당시에 오전 고가 8%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종가 베팅을 했었더라면 최소한 8%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 7에서 한 8% 정도 수익률은 보장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때 당시 11월 1일 날의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11월 1일 날의 종가 장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었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장 후반에 서서히 올라가다가 돌파를 했죠. 이때 당시에 종가 베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가는 자, 이렇게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올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아까 말한 그 차트적인 패턴과 동일하죠.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직전 고점을 살짝 무는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죠. 거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당시 10월 28일 정도 되는데요. 이 다음날 주가는 고가가 시가 3%, 고가 1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종가 베팅을 했었더라면 당연히 최소한 시가 3% 이상의 수익률은 보장이 되었네요. 자, 이때 당시 10월 28일 날의 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평선이 밀집이 되었고 장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파를 했죠. 자, 이때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날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오전에 빠르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를 하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장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 좀 종가 3시 정도 되었을 때 수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차트적인 설정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볼린저 밴드는 82가 되겠습니다. 상한선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평선은 120분선, 90분선 삼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조건만 넣으셔도 충분히 종가 베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검색식은 만들어 보지 않고 제가 이렇게 검색 조건만 띄워놓을 테니 그거를 보고 참고하시고 자기만의 어떤 조건을 더 넣어서 자신만의 종가 베팅 검색식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 베팅 검색식 조건인데요. 먼저 보게 되면 시가총액 현재가 기준 5천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영봉전 10번 거래량 평균 10만 주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이동 평균 비교 영봉전 62평이 종가 밑에 있어야 된다. 즉 주가가 61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 다음에 2평 이격도, 그러니까 이제 단기 이평선, 즉 5분봉 차트에서 90분선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선인 120분선이 1% 이내에 근접을 해줘야 된다. 이 삼각 이평선 보이시죠? 이거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분 차트 영봉전 볼린저 밴드 82 종가가 상한선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 내 등락률 영봉전 25봉 이내에서 종가 대비 고가 15% 이상 1회 이상,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2평 이격도. 자, 5분 차트예요. 5분 주기, 단기 2평, 종가 20분 선이 장기 2평, 종가 120분 선을 2% 이내 근접. 그러니까 모든 2평선들이 분봉 차트상에서 모든 2평선들이 되도록 밀집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삼각으로 해주는데요. 자, 이런 방식으로다가 조건들을 설정을 하여 주시면 종가 베팅 검색식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검색을 누르면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정말로 검증을 하고 계시려는 분들은 1주씩 한번 소액으로다가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검색식이 100% 이상의 성공 확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략 한 절반 정도 확률이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확률이 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시 차트의 조건대로만 하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검색식이 나왔다고 몰빵을 하기보다는 여러 종목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제 블로그 댓글이라든지 쪽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